어제 시간을 통해서 2007년, 2008년에 진행됐던 한류 촉진법에 제가 왜 반대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 현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진흥 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똑같은 정부의 역할인데 제 입장이 왜 다른지를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타버스 산업은 신흥산업입니다. 방송 영상 산업이 몇십 년의 역사와 상당한 인프라를 갖췄던 것에 반해서 메타버스는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어떤 산업이 새롭게 산업으로서의 지형을 갖출 때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리더십 또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것을 엔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목적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산업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거든요. 메타버스 산업은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는 게 첫 번째 지지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주는 엔진들에 해당되는 8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HMD와 같은 하드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세 번째는 컴퓨팅 파워, 네 번째는 버추얼 플랫폼, 다섯 번째는 소위 오서링 툴, 저작 툴과 표준, 여섯 번째는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컨텐츠와 서비스, 에셋, 이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행위들이 있죠. 8가지가 잘 작동을 해야지 메타버스가 실질적인 산업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8가지가 메타버스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EU 같은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진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 메타버스의 8가지 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점이죠. 메타버스 산업은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리더십, 특히 지금처럼 산업의 초기 지형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진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 불확실의 여러 영역들, 당장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죠. 미국이나 EU에서는 이미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메타버스 진흥 법안에는 가상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소위 샌드박스처럼 규제 유예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책까지도 그 법안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된 이 진흥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지하는 이유입니다.